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1다 220-628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이 갑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갑 회사와 물품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을 외국법인 등의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을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을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 지체, 갑 회사의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 보수 보증서 W 본드 하자 보수 보증서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을 외국법인 등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회사가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갑회사를 위하여 W본드와 관련된 보증금을 을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갑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W본드가 수출 이행 후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을 외국법인 등이 보증금 지급 사유로 내세운 제품의 인도 지체, 갑회사의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반환 의무 불이행은 W본드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병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2다 291-153 판결 사건명 임금 1. 노사 간의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 이는 연장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 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의 실제의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실제 연장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 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 협약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 협약을 통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 협약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 이하 간주 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 협약을 통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단서 제1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 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 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이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특례 조항은 근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 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 1주간 소정 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값,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 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 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 근로시간 수의 차이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 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 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 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 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갑 한 명 회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을 등이 임금 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인 월 13일, 2월은 12일, 월 13일을 모두 근무하면 성실수당 1을, 10일을 근무하면 성실수당 2와 생산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당들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수당들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216777 판결 사건명 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문헌과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및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 이하 최소 지급분이라 한다.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271-033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에 소해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 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 사이에 을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특약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을 등이 갑 회사가 조정 조항에서 정한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갑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 조항에서 정한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조정 조항에서 정한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주소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심리한 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다 294-18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 시점. 사채권 매입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 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 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민연금공단이 갑 주식회사 및 을 회계법인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공시하는 불법 행위 때문에 갑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가치평가를 그르쳐 그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갑 회사와 을 법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 가격에서 사채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채 매수 이후 일부 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거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다 309-679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등이 보험 대리점 업 등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을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갑 등이 위 민원 해지 환수 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을 회사가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갑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316-363 판결 사건명 대여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236-754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소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헌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 확인 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 확인 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갑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같은 날 갑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갑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병은행에 갑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병은행이 이행한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 확인서가 갑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신청 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인 갑의 것으로 볼 수 있어 갑과 병은행의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년 8월 14일 선고 2024-242-223 판결 사건명 사회행위 취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회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배상의 범위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 행위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집행 비용과 함께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 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회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회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 행위가 사회 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 행위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 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 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 요구에 종기를 두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 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회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 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회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 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년 8월 14일 선고 2024다 270-86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 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등 운송 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 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등 운송 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 보조자로서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 운송 화물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 2. 갑 외국 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을 외국 법인에 의뢰하자 을 외국 법인이 해상 운송인인 병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갑 외국 법인에 송하인을 갑 외국 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화증권,
하우스 BL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였고 병 회사는 을 외국 법인에 송하인을 을 외국 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을 외국 법인의 위임을 받은 정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 운송장 Seaway 해상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 창고로 반출되었는데 정회사의 자가 운송 신청에 따라 병회사가 정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정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 인도 지시서 마스터 DO 마스터 화물 인도 지시서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정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 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 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갑 법인이 정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회사가 교부한 마스터 화물 인도 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고 정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여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정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다 289680 판결 사건명 보험금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소극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 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다 292-679 판결 사건명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 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 적극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에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적극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 무효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가입 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 매입비, 건축 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 하에 원상 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다 305-384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 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 관계가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 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 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을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 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 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의 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 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 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 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 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사의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의 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 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에게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타 209932 등 판결 사건명 약정금 등 9.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9. 보험업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 이하 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행위와 함께 그 밖에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헌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 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 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212-29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왜곡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왜곡법 내용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왜곡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국제사법이라 한다. 9.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왜곡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왜곡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왜곡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왜곡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 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갑은 을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사업 자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을 금전, 물품 공급 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는 한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 직권조사 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